자, 이 사계도 강의 책이 드디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의는요, 이 사계도 강의 책에 있는 실전사주 예문들 중심으로 통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입 방법은요, 칠판에 있는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임수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계도에서요, 이 임수는 겨울에 배속이 되어졌습니다. 병화는 여름에 배속이 되어졌습니다. 이 임수는요, 응축 에너지가 됩니다. 병화는 분산 에너지가 되죠. 이 임수의 응축 에너지와 병화의 분산 에너지는 자연을 다스리는 핵심으로 응축과 분산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사계절이 변합니다. 어둠과 같은 이 임수와 빛과 같은 이 병화의 에너지 특징을 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임수는 세상 만물을 움츠리게 하는 응축 에너지고 계절로는 겨울이 되고요, 음계에 속합니다. 이 음계는요, 태양이 져서 만물을 거두고 새로운 생명체를 준비하는 시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병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을 빛처럼 환하게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임수의 영향을 받는 사주 예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임자년, 임자월, 정해일에 을사시. 자, 이 팔자는요, 이 여자분 팔자는 사계도 강의 8페이지에 있는 예문입니다. 자, 이 팔자의 구조를 보면요, 이 자신이 가진 정화의 에너지를 연과 월에 있는 이 수많은 임수들에게 계속 빼앗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경찰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신혼 초부터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남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딸을 하나 놓자마자 바로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여러 남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지만 정작 자기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남성 기피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 임수라는 기운은요,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는 물처럼 만물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만은 다른 물상으로는요, 육체를 빼앗아가는 저승사자와 같은 기운이 되고요, 우주에서는 블랙홀처럼 물질과 육체를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임수는 왜 이렇게 물질을 없애야만 할까요? 정화는 물질과 육체를 만드는 중력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색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죠. 다만 이 정화는 일정 시점에 이르러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면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죠. 마치 인간이 이 육체를 활용하다가 영혼의 세계로 떠나는 것처럼 정화도 임수와 이렇게 합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임수의 특징은 그래서 십궁도를 근거로 살피면 첫 번째, 십신으로서는 편인이 됩니다. 두 번째,
12신살로서는 급살이 됩니다. 세 번째, 12운성으로는 절지의 기운이 됩니다. 자, 이 팔자에서 연월에 이 임수들이 저승사자와 같은 기운으로서 정화를 합하여 어둠 속으로 끌고 가져갑니다. 원래 이 정화라는 것은 열기를 품고 있는 자신의 체성을 유지하고자 반드시 임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이런 정화의 입장과 반대로 임수는 정화를 합으로 끌어와야만이 자신의 가치를 얻습니다. 임수가 정화와 합을 해서 신과 조합을 하면 정신임 조합으로서 물질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정임합에서 각과 조합을 하면요, 간목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화와 임수는 상반된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이 정화를 필요로 하지만은 남편의 이런 에너지가 실은 정화는 남편을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저승사자와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남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결혼 생활에 고통을 받다가 이혼을 한 것이고요. 이혼 후에도 이 주위의 임수들이 이 정화를 필요로 하기에 계속 접근해 오지만 남자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남성 기피증에 걸리는 그런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사절 한번 볼까요? 기유는 임신월에 갑진시입니다. 자, 이 팔자는 사계도 강의 7페이지에 있는 예문입니다. 자, 이 팔자 구조를 보니 월주와 일주에 임신, 그리고 신진으로 임수의 어두운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평소에 비관적인 생각이 강한 그런 팔자 구조가 됩니다. 또 시간의 이 간목은 어둠 속에서 파도에 휩쓸려 불안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두운 생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6세 정묘대운이 오니까요. 이 정묘대운이 오니까 천간에 이 정화가 드러나게 되죠. 천간에 정화가 드러나니까 저승사자와 같은 이 두 개의 임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 정화를 합으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부터서 이 사람은 우울증이 심해졌고 특히 49세가 되는 정유년에는 그 우울증이 아주 심해졌다고 하는 그런 팔자입니다. 자, 다음 또 팔자를 바꿔요. 갑진생입니다. 정묘월에 무진일에 임자십니다. 대운이 자, 이 팔자는 사계도 강해 84페이지에 있는 예문입니다. 이 팔자의 구조를 보니 연간과 일간에서 이 간무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사주 원국에 연월에 수기가 부족한 구조고
초년대운도 4, 5미로 이 하운으로 흘러서 수기가 더욱 부족해지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많은 목들은 마를 수밖에 없기에 수기를 품은 이 무토에 난동을 부림으로써 무토는 이 육체와 같은 것인데 이 무토 육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됩니다. 또 거기다가 자묘진조합, 이렇게 자묘진조합인데 이 자묘진조합은요 여성들에게는 불임을 잘 만드는 그런 조합이 되고요 남성들에게도 육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됩니다. 다만 다행한 것은 이 월간에 있는 이 정화가 이 대운을 할 때 하기가 강해질 때 이 정화는 하를 수름하는 그런 기운이 있죠.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싶지만은 사주의 근본 구조가 이 육체를 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당뇨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50대 초반에 와서 이 당뇨병이 더욱 심해지면서 악화되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 50대 초반에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원국의 임수의 시기에 오게 되고 대운도 하필이면 임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월간의 중력 에너지는 저승사자와 같은 이 임수의 합으로 끌려 가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이 악화되었고요. 이 정화라는 물상 그대로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이때에 사채업을 하다가 자기가 전 재산을 잃게 되어버리는 그런 팔자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임수가 이 응축 에너지다. 임수가 응축 에너지라는 이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은 만물을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요. 병하와 정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육체와 물질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이 임수가 정하를 강하게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은, 강하게 합으로 끌고 버리면은 질병에 시달리고, 첫 번째 질병, 두 번째 정신질환, 세 번째 교통사고, 네 번째 재물의 탕진, 재산의 탕진, 이러한 기운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